내 회사에 가장 맞는 엑시트 전략이 뭔지를 이런 현재 엑시트 시장의 추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출구 전략, 소위 얘기하는 엑시트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주진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 빌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들 잘 알고 계시는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게 되면, 어떤 돈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뭐로 하느냐, 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받거나 빌리게 되면 이자를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도 대가입니다. 그럼 은행에서도 대출 받으시면 뭘 주죠? 이자를 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를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약속하신 KPI를 달성하는 그것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라는 거는 뭐냐? 엄밀히 얘기하면 지분 투자고, 투자의 대가는 지분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1억 받고 2억을 받았다 그러면 해당 투자자나 해당 투자하신 분한테는 우리 회사에 지분을 띄워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금액 나누기 기업 가치로 계산이 되죠. 투자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근데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10억이다. 그러면 10%를 떼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대가를 지분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해가 돼야 엑시트 뭔지가 이해됩니다. 엑시트 뭔지를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기 보면 1차, 2차, 3차, 4차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았던 라운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는 첫 번째 투자, 2차는 두 번째 투자, 3차는 세 번째, 4차는 네 번째 투자입니다. 보시면 1차 투자 때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했을 때 우리 대표님한테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오는 거는 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분은 우리 대표님의 회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기업 가치에 의거해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대표님의 회사에 10억 가치로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저는 10%의 지분을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회사가 두 번째 회사 성장이 잘 돼서 두 번째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투자를 받았을 때는 50억이라는 기업 가치로 5억을 투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억으로 5배가 그 회사의 가치가 뛰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가 살아있잖아요. 물론 희석이 좀 됩니다만, 그러면 제가 투자했던 가치는 1억이 5억이 되는 겁니다. 5배가 뜬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기분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부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냥 기분만 좋지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시트라는 건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때 200억, 4차 때 500억으로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제 투자자의 지분이 10%가 살아있으면 4차 때 만약에 500억 가치로 우리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인정받았다. 회사 성장을 너무 잘하셔서, 물론 그랬을 때 저의 그 지분율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1억을 투자했지만 저의 가치는 50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부가예요. 엑시트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업 가치, 우리 대표님의 회사가 잘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 대가로 제 지분의 가치가 상승한 저 50억이 제 통장 현금에 꽂히는 거를 엑시트라고 하고, 더 엑시트 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대표님이 잘 하시는 IPO, M&A, 구주매각 등이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엑시트라는 건 우리 대표님의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잘 성장을 해서 투자자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같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그 금전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제 통장, 회사 통장, 투자사의 통장에 꽂히는 그 자체를 엑시트라고 하고, 그 엑시트 주로 뭐로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IPO나 M&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엑시트 실질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의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표님이 사업을 잘하셔서 기업을 계속 스케일업하고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싯이 잘 되느냐, 다시 말하면 IPO가 잘 되느냐, M&A가 잘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업 가치가 잘 성장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엑싯 방법의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서 엑싯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엑싯 뭐라는 걸 지금 설명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통장에, 우리 대표님의 통장에, 투자자 통장에 꽂히는 방법론인 IPO, M&A, 기타 등등 그 출구가 어떤 툴로 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IPO 비중이 지금 23년 상반기에 41% 돼 있고요. 구주 매각이라고 하는데 구주 매각이 한 40% 돼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상환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약서상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고요. 실질적으로 M&A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IPO가 무엇이고, IPO에 따라서 주로 상장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장외 매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구주 매각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시장에서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나 우리나라에서 M&A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M&A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O 먼저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IPO는 대표님들 잘 아시지만 상장입니다. 상장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상장이 이루어졌죠. 많은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소위 얘기했을 때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상장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려야 되고 이익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IPO는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이 주로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 그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하는 업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 13년에서 19년까지 주로 특례 상장했던 업종별 비율을 보시면 바이오나 의료나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 22년 추이를 보시면 약간 세분화가 되긴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소부장 제조, AI 빅데이터 중심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상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런 트렌드, 저런 상장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엑싯 전략을 일하는 사업계획서나 IR자를 쓰는데 내가 만약에 AI 빅데이터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면 나의 엑싯 전략은 지금 시장이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엑싯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AI 빅데이터 업종에 있고 그걸 통해서 상장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특례 상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도 IPO를 통해서 엑싯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안 되는 업종도 잘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엑싯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코스닥 지수와 벤처 투자 금액을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국내 벤처 투자는 코스닥 지수의 6개월 정도 후행지표 성격이 개인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지수가 한 올라가면 벤처 투자가 6개월 뒤에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6개월 뒤에 벤처 투자가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5년간의 코스피 시가총액 성장률, 코스닥 시가총액 성장률, 벤처 투자 비중 1, 2, 3, 4, 5등을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 가치와 같은 의미,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엑싯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IPO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근데 IPO가 잘 된다는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서 그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표님이 나의 시장 트렌드나 앞으로 나의 시장성을 감안하면서 보실 때 코스피나 코스닥의 회사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벤처 투자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인데요. 보시면 저기 보시면 63%, 64%, 73%가 뭐냐면 제가 소위 얘기했을 때 빅3 업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빅3 업종이 다시 말하면 투자가 잘 되는 업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ICT 서비스, 바이오 의료, 유통 서비스입니다. ICT 서비스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10년 동안 플랫폼, 바이오 의료, 유통 서비스가 거의 이제 전체 투자의 75%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벤처 혹한기, 투자 혹한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좀 추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세 개 비중이 굉장히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들도 벤처 투자, 스타트업 투자가 혹한기라는 말도 나한테 다 혹한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런 트렌드 속에서 같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PO에 대한 설명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IPO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IPO가 잘 되는 업종이 있고 IPO가 잘 되는 업종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우리 대표님의 엑시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장외 매각 시장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장외 매각 이꼬르 구주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주, 올드 스탁을 의미합니다. 구주를 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우리 대표님의 기업 가치 10억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가 잘 성장을 했어요. 우리 대표님 회사가 잘 성장해서 200억 가치가 3차 라운드 때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 10% 지분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10%의 올드 스탁, 구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를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투자자님, 저기 갖고 계신 구주요, 저한테 파실래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주 매각이 됐을 때 사가시는 분의 장점은 신주로 투자했을 때는 기업 가치가 200억인데 구주로 했을 땐 약간의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기업 가치가 200억인데 구주로 팔았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30% 할인.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드 스탁을 판매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싸게 파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아주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 투자를 받으시면 투자를 계속 가는 거를 투자자가 당연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1차 받고 안 받겠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구주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게 세컨더리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 펀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주 매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예요. 이제 이게 국가에서 모태 펀드로 형성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IPO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고 M&A도 거의 되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투자자가 투자했어도 기본적으로 엑시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세컨더리 펀드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구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구주 매각에 대한 펀드는 다시 얘기하면 세컨더리 펀드는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6,500억 정도의 펀드가 조성돼 있고 저 펀드는 소위 얘기했을 때 신주가 아닌 구주만을 매각하는 구주만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가 이 구주 매각에 중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M&A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표에서 보셨겠지만 M&A를 통해서 엑시트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보면 그냥 7조에서 1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 특징을 보시면 업종별로 M&A가 잘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렌드에 따라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2020년에 전년비 M&A가 많이 이루어졌던 업체는 컨텐츠 음식외식 엔터프라이즈 교육 분야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업종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어떤 큰 기업이 나오면서 계속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하나의 트렌드의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쪽 업종에 굉장히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트업 관련 국내 M&A 금액별 비중 추이를 보시면 1조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00억 미만의 비중이 거의 73%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가가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걸 아주 실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표님이 엑시트를 하는데 저는 M&A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는 M&A를 통해서 5천억 정도의 M&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현재 시점에 현실성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M&A 시장을 감안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봤을 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 M&A가 우리나라 M&A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슈고요. 이것들을 이제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시면서 엑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별 추이로 봤을 때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 M&A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주로 누가 인수하느냐 보시면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긴 하지만 그 주로 누가 인수하느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트업들이 인수하는 거죠. 소위 얘기했을 때 우리 대표님은 선배 스타트업. 예를 들면 야노자 같은 경우는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스타트업이 굉장히 인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서 스타트업의 자금 상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100억 미만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M&A를 주로 왜 하느냐?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기술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가 가장 많았고 상장을 위해서 규모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한다. 이런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A 시장도 그냥 무턱대고 우리 그냥 M&A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M&A 시장 현황을 이해하면서 어떤 업종이 잘 되고 규모가 어떻고 주로 어느 때 발생하는지의 특징을 보시면서 내 업종과 내 회사의 M&A 속성이 맞는 거냐를 판단하시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건 전략적 제안을 하시고 IR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종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음식, 외식, 엔터프라이즈, 교육 중심으로 늘고 있고 동종유사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력을 보관하거나 상장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봤는데요. 엑시시 뭔지를 설명드렸고 그 엑시시 이루어지는 주로 방법이 IPO, 구주매각, M&A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특징은 IPO나 구주매각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IPO도 시장의 특성을 얘기했고 구주매각도 특성을 얘기했고 M&A도 시장의 트렌드 특성을 얘기했듯이 우리 대표님의 엑시 전략을 세우실 때 엑시 시장도 그냥 있는 시장이 아니고 해당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 추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이해한 바탕의 배경에서 대표님의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PO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최근에 기술등재 상장 중에 잘 되는 IPO 업종을 제가 3개 업종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IPO는 당연히 벤처투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연관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주매각이라는 게 뭔지를 개념을 설명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컨더리 펀드라는 구주매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A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M&A의 주요 잘 되는 특징 그 다음에 가격대 레인지 주로 누가 인수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업종과 내 회사에 가장 맞는 엑시 전략이 뭔지를 이런 현재 엑시 시장의 추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엑시 전략과 이거를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전략적으로 풀어내야 되는지를 제가 개념 설명보다도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설명드렸고 이거를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런 시장 추세를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엑시트 하시는데 어떤 방법론, 어떤 전략이 가장 맞는지를 깊이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